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산으로 가는 단 며칠 만의 이야기고 장소도 변하지 않고 인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의 변곡점이 아주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건 없지만 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둘 밝혀지는 어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약간 추리극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통성명을 해요. 근데 그때 맨 처음에 공석주는 자신을 32세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독립군이어서 지금 숨어서 밀항하는 거다. 밝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윤심덕은 본인 나이를 27살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 또 재밌는 건 사실 윤심덕은 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공석주는 자기 삶 살기가 바쁜 여자였기 때문에 윤심덕을 몰라요. 알았으면 그 나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네가 누군데? 네가 왜 유명한데? 몰라요. 몰라봅니다, 윤심덕을. 그러니까 둘이 이제 동시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나이를 얘기하자. 누가 언니인지 한번 여기서 이제 우위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 둘 셋 했는데 공석주가 난 32세, 윤심덕이 나는 27 이래가지고 내가 언니네.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둘이 동갑인 거예요. 둘이 동갑내기 30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30살이네. 너도 30살이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이 둘이 서로를 소개했던 많은 지점들이 하나둘씩 양파처럼 까지면서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인 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가짜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고 큰 변곡점이 되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감 있게 흘러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희준 작가님이 굉장히 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크게 없이 익스포지션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게 대단하다고 여겨졌어요. 보통 이제 작법을 배울 때도 기승전결, 그리고 기승전결을 만들기 위한 그 진행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은 갈등, 두 번째 갈등, 대갈등, 그 다음에 해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바이블처럼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만으로도 이렇게 진행감 있게 흘러가고, 그것이 굉장히 또 추리극처럼 흥미진진하다. 그런 면에서 좀 잘 짜여진 대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 싶네요.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새로운 사회 참미네. 유명한 사회찬미에서는 실제로 그 사회찬미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노래로도 나오고 부르기도 하고. 혹시 여기 건부연락선에서도 그게 팀으로 많이 나오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어떤가요? 일단 윤심덕이 이제 팩트로 알려진 것은 윤심덕이 녹음하고 노래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곡들이 막 자작곡이거나 그런 거는 없고,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무슨 양악 가곡을 작곡해서 막 이렇게 널리 널리 퍼뜨렸던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학을 무엇보다 일본에서 했고, 일본의 도쿄 음악원에서 이제 서양 음악을 가져와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참미도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원래 있는 왈츠에다가 가사만 붙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동해물가도 원래 아니태 선생님이 작곡하신 게 아니라 있는 거에다가 이제 동해물가 작사만 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부른 노래들이 사실은 다 연주곡으로 있는 곡에 가사를 붙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찬미가 윤심덕의 약간 베스트 곡처럼 이제 등장을 하고 언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계속 많이 불러요. 그 노래랑 산타 루치아, 창공의 빛난 별 이 노래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원래 연극이었을 때도 계속 나왔어요. 연극이었을 때도 이 두 그랬던 것 가지 같아요. 곡을 네 맞아요. 두 가지 곡이 계속 나왔고 그 연극도 제가 봤었는데 연극 볼 때도 이거 연극인데도 노래 많이 하네. 하긴 윤심덕이 주인공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연극에서 쓰였던 부분의 노래는 다 그대로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뮤지컬적인 작법으로 넘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버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주신 질문에는 네, 그거 사회참미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연극 때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연극 때도. 왜냐면 어쨌든 뭐 반주가 있으려면 누군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연극 관부 연락선에서는 작곡가가 성경 씨였고요. 성경 작곡가님이었는데 이번에 뮤지컬 하면서 김예림 작곡가님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제 바뀌었다기보다 김예림 작곡가님이 뮤지컬 작품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은 이희준 작가, 그러니까 이희준 작가님의 글을 그대로 한 건 동일하고, 그리고 넘버는 총 18개예요. 그래서 100분 조금 안 되게 하는데, 넘버 18개, 꽤 많은 분량인 것 같고요. 편곡을 스트링 퀄텟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프로그램북을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스트링이 좀 전반적으로 줄을 이루는 것 같았고,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이었다, 대부분. 그런 감상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약간 발랄한 넘버 두세 개가 들어가서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연극을 뮤지컬로 만들었다. 뮤지컬적인 작법으로 다시 해석을 했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뮤지컬스러워요. 그렇게 넘버가 18개인데, 그 여기 사회찬미 그런 리프라이즈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된 채로 18개가 네,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윤심덕이 김우진과 진짜 사랑을 했는가, 왜 그 둘은 동반 자살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낭설만 계속 떠돌고 있고. 왜냐? 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근데 김우진이 사실 와이프가 있고 처자식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사랑을 했다면 불륜이다. 근데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동료로서 약간 그런 깊은 애정과 우정이었다. 뭐 이런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 극 중에서는 김우진이 윤심덕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김우진은 일본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왜 그런 루머를 만들어냈을까요? 그쵸. 그게 되게 생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만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윤심덕이 나랑 우진 씨는 사랑해서 동반 자살을 한 거야 라고 공석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석주가 부정해요. 그런 사랑은 음,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은 너무 사랑해서 남편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바람이 음, 나는 바람에. 그러니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사랑하는데 같이 죽고 싶은 그런 사랑은 없다. 누구 좋으라고, 뭐 좋으라고.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윤심덕도, 아니, 우리는 예술적으로 같이 동반 죽음을 택한 거야. 우리가 같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어. 왜냐면 그 사람은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와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이, 즉, 나한테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인정이고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양파 껍질 하나씩 벗겨지면서 사실은 그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아. 그는 몸을 던지면서 그 일본 여자의 이름을 불렀어.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윤심덕도 사실은 김우진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동료로서만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서만 자기를 이용하고 곁에 두었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나와요. 작품 안에서는. 계속 알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찬 및 가사를 만들 때 나의 죽음이 어떤 이런 나의 예술의 경지와 나의 사랑과 이런 순애보를 완성하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내가 가사를 쓰면서 들었어. 라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윤심덕이 뭐 김우진을 사랑했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 중에 이제 하나로 뭔가를 이렇게 픽해서 이렇게 늘려서 드라마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회찬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계속되고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로 바레이션이 되는 이유가 그 작품이 가진 미스테리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때 엄청나게 이 음반이 흥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그렇게 미스테리한 상황에서 탄생한 음악이라는 그 배경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수익을 발생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 레코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원래 정말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음모론을 통해서 돈의 관계 때문에 이런 설정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이런 갈래를 이렇게 막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네요. 이 극 중에서도 윤심덕이 어쨌든 자기가 살았잖아요. 죽으려고 몸을 던졌는데
졸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음반 안 팔릴 텐데?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운반 때문에 동반 자살한 것으로 신문에, 그리고 그게 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동반 자살했다라고 그게 먼저 뜬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테리가 돼버린 것이고, 그 둘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바다 건너서 어디 해외로 나가버리면 사실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에야 뭐, 그 메일 통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대대적인 레코드 회사의 기획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나오긴 나오네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윤심덕이 내가 죽어야 내 앨범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사랑도 진짜 사랑으로 포장이 되고 내가 음. 죽어야 내 음반도 예술로 포장이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음. 봤을 때 이 시대의 뭐랄까 이 시대의 노이즈 마케팅 그런 거잖아요. 조선시대의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막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이 음반이 팔리는데, 이렇게. 근데 그런 지점도 저는 약간 글린다 같았어요. 그런 표현도 되게 글린다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이 음반이 잘 팔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으로 위장했다라는 이제 한바탕 노이즈, 바이럴이 그 의도적이었는데 되게 그 이후에 로마로 이제 갔다라는 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로마에서 살고 있다는 설이 돈다. 로마에서 그녀를 봤다. 막 이런 설이 실제로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로마로 가고 싶어 해요. 여기 윤심덕이. 왜냐, 윤심덕은 노래를 사랑하고 성악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 이태리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태리로 이 여자를 보내줍니다. 마지막에 나는 이태리로 갈 거야. 난 로마로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이 여자의 죽음은 레코드 때문이었든 아니면 사랑 때문이었든 아니면 진짜 누가 떠밀었든 모르겠지만 이 죽음의 그 이유야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 여자가 결국에는 살아서 자기 인생을 직접 선택하는 난 로마로 가서 음악을 더 공부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을 결론으로 해서 윤심덕을 굉장히 자주적이고 그런 여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론이 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